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금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한미 간 통상협의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재무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상호 관세 철폐가 우리 협상팀의 목표였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워싱턴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주영 특파원, 상호 관세 말고도 25%나 되는 자동차 관세 면제도 중요한 의제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현재 최상무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공동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미리 물어본 결과 오늘 협의는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측은 예고대로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특히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참여했는데 회의가 70분으로 짧았고 당초 거론되던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방문도 없었습니다. 오늘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 등 일정이 많아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2 협의 이후 안 장관은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논의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몇 시간 전에 미국 재무장관이 한 말을 들어보면 한미 간 논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 협상팀이 설명한 것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오후에 노르웨이 총리와의 환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라고 요청하자 한 발언인데 그 대목 잠시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네, 언뜻 들으면 다음 주에 대략의 합의문이 나올 것처럼 들리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제가 협상팀 실무자들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적 조건들에 대한 논의를 다음 주에 한다는 건 고위 당국자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하는 기본 절차 등에 대한 논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논의가 빠르다는 언급 자체도 그건 미국의 판단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종합하면은요, 현재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언론의 질문도 집중되고 있는데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논의가 순조롭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상호 관세가 핵심 의제긴 했지만 미국 측에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했고 우리 협상팀은 그건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오늘 협상에선 언급이 됐습니까? 네, 막 시작된 브리핑을 끝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미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실무자들의 설명입니다. 앞서 안덕근 장관도 방위비는 별도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포괄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라 다음번 회의 때는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 한미 간 통합 국방 협의가 펜타곤에서 별도로 열리는데 이 회의는 본래 북한의 비핵화와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지만 이때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또 다른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인선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라면서 특정 후보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한 겁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2022년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는 공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7명이 보궐선거에 나섰습니다.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재원, 이인선, 유영아 예비후보 순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선 없이 이인선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는 MBC에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앞선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인선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 홍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한 걸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이 인사는 또 검찰 출신인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이인선을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녹음된 대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의원이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대구 경북 경선지원본부 총괄본부장에 이어 대구 경제발전 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이 인사는 나중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이인선 주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주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통화 녹음에도 등장합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상현 의원은 MBC에 윤 전 대통령과 이인선 후보 공천 관련 대화를 한 적 없다면서 모든 공천을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고 외부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인선 의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윤상현 의원 등 당 관계자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경쟁자였던 김재원, 유영아 후보는 대구시장 선거에도 출마해 배제됐다면서 힘들게 지역을 일궈 혼자 힘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는데 연설 내내 민주당의 항의가 쏟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심한 듯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고 일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덕수는 대권 노름 중단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본청에 들어서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대통령 노름에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총리가 입을 떼기도 전에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아랑곳 않고 입을 뗀 한 총리는 재해 재난 대응과 통상, 민생 안정 등을 위한 12조 2천억 원대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총리의 시정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박수를 보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으로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뜻밖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나와 항의하고 고성이 잇따랐지만 우 의장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발상이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출마설을 부인하지 않는 한 총리를 향해 파면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 측은 관례대로 한 총리 측에 수차례 사전 환담을 요청했지만 총리 측에서 국정현안 장관회의를 이유로 최종 거절을 통보했다면서 공개석상에서 작심 발언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한 총리의 출마설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 주자들도 하나둘 한 총리와 손잡을 수 있다며 이른바 빅텐트론에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홍준표 후보는 정권을 잡게 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도 손잡을 수 있다며 텐트를 더 크게 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총리 출마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던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가 돌연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총리와 원샷 경선을 통해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며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어 이른바 빅텐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민주당 비명계까지 손을 잡고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재명 후보까지 끌어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합니다. 한 총리 출마에 부정적인 한동훈 후보도 한 총리와는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같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뭐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힘을 합쳐서 이겨야 한다는. 일찌감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던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 4강 중 3명이 이른바 한덕수 빅텐트론에 합류한 겁니다.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는 2차 경선을 앞두고 한덕수 차출론을 주장하는 당내 일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 총리로 계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는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른 생각은 다르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무조건 우리 편이다. 경선 1대1 토론 첫째 날 김문수 후보가 조기 대선의 시작이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공세를 펴자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고집을 부릴 때 자신 말곤 마음을 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맞받으며 비상계엄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토론 둘째 날에도 한동훈 대 홍준표의 탄핵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번 주말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당의 텃밭이자 심장부인 호남에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전북 새만금과 광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 경제 부흥을 내세워 호남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3번의 민주정부를 만든 호남이 불균형 발전에 피해를 봤다며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는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이 소외되고 있고 또 지방 소외 중에서도 이제 호남이 또 소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서해에너지 고속도로로 연결해 새만금 등의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AI와 미래 모빌리티, 금융산업을 연계한 AI 선도도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전일빌딩에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 어머니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개재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개헌 시기는 대통령 임기 내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다음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2일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이틀 만에 목포를 찾은 김경수 후보는 호남의 사위를 강조하며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김 후보는 광주 전남 메가시티와 함께 지역 수건 사업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전북과 광주에서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호남에 계신 우리 당원분들이 민주당이 조금 잘못되거나 올바른 길로 갈 때 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전북을 에코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호남의 AI 등 첨단 혁신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뿌리로 여겨지는 호남 지역 경선은 이번 주 토요일 치러집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